자, 지금부터는 어제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혐의와 관련된 이 대표의 직접 전화 육성이 공개된 것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판단해 주시죠. 여당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의 증언을 계속해서 권유했다라며 증거인멸 교사가 맞다라고 봤고요. 야당에서는 녹취 대목 중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대목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되고. 우리 판결문하고 그걸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네.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 녹취록의 내용 저희가 글씨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녹취록 내용이 그대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시인한 김 씨, 이 지사의 검사 사칭과 관련된 것이죠.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냥 있는 대로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라며 매우 정치적 거래가 있는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라고 기억이 안 난다라는 김 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라라는 취지를 이재명 대표가 강권합니다. 변론 요지서 하나 보내드리겠다. 기억도 되살려 보시라.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래야 돼 라고 이재명 지사는 얘기합니다. 자, 기억을 저희도 되살려보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뭐였을까? 이겁니다. 친절한 김진 앵커.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재명 대표 2003년이에요. 2018년 5월에 그런데 경기도 지사에 나온 이재명 대표 누명 썼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벌금 받고 누명 썼다니 당연히 상대 후보 측에선 걸만하죠. 자, 당시 증인 김모 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서 기소가 됐고요. 증인의 위증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위증교사 녹취록에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저 김 씨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원하는 취지대로 내가 이 대표를 지켜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매우 정치적 거래가 있는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라며 이재명 대표는 구체적인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증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자, 있는 그대로 녹취록 내용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죠. 제 판단은 있습니다만 앵커는 빠질게요. 앵커는 아무런 판단을 안 할게요. 국민 여러분도 판단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해 주시고 자, 오롯이 패널 분들의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앵커인 게 좀 야속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제 직접적인 합법을 피한 게 역력히 보여요. 법률가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아니 본인이 걱정이 안 되고 하면 전화를 왜 합니까? 가만히 놔두지요. 전화를 왜 합니까?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했겠지요. 그리고 도움을 볼까 해서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도움을 볼까 해서
가만히 놔두면 되지 도움을 볼까 해서 왜 굳이 전화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교사의 뭐 어찌됐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움을 볼까 해서. 그다음에 정치적 거래가 있는 사건 같다. 그런데 사실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에 그저 그런 많은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KBS 보도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걸 본인이 엄청난 그 당시 거물이었던 것처럼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 그건 뭐 과대 해석한 것 같고요. 어떤 취지로 해야 할지를 변론 요소를 보내주겠다. 이게 참 핵심입니다. 어떤 취지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지를 변론서를 보내겠다. 이제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취지로 이야기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김진성 씨가 사실 이제 유죄를 확정받았죠. 받았는데 본인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담당 판사가 위증 교사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강하게 부인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이죠. 여선호 행정관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을 보면은 계속 진술이나 증언들이 한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안부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진술이 바뀌고 이항 부지사도 진술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위증 교사 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언이 한번 바뀐 거잖아요. 본인이 첫 번째 증언했을 때는 이제 이야기했다가 내 증언이 위증이었다. 이재명 대표 전화 받고 뭐 한 것이다. 이렇게 바뀐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이재명 대표 사건만 보면은 왜 계속 이렇게 증인의 진술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문제가 되고 또 검찰이 또 기소하냐. 그런데 다른 건 증인이 위증을 자백했다라는 것은 본인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했다라는 점이 앞서 말했던 것과는 좀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앵커로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박정원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저 음성을 틀었을 때 저는 약간 저것만 보고 제가 변호인은 아니지만 저것만 보고 위증 교사의 유죄가 확실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니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저 음성에서 그러니까 위증을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로 해달라고 종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기억이 나는 대로 말해달라, 사실대로 말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로도 위증 교사가 되는지 약간 궁금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재판장에서 다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 기억이 안 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증언을 하러 갔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정치적 거래가 있다는 정도의 기억, 이게 못을 박잖아요. 위증 교사죠.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항상 얘기합니다. 증인한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난 것처럼 얘기하면 이거 위증이고 기억이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진실에 부합해도 유증입니다. A가 B를 죽였어요. 근데 A가 B를 죽였는지 그 당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A가 B를 죽인 거잖아요. A가 B를 죽였습니다. 이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유증인 거예요.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건은 사실은 당시 KBS PD 등의 진술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반박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부탁하거나 권유하면 이건 위증교사다라는 그렇죠. 주장이신 거죠. 사실일지 할지라도 위증교사고 사실이 아닐지라고 하면 더 죄가 무겁겠죠. 그런데 여기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적 거래라고 이 정도 기억나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이 진술이 중요하냐면 자기는 누명을 썼다는 걸로 기소됐잖아요. 정치적 거래로 인해서 자기가 검사의 사칭죄로 처벌받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했다고 보는데, 근데 녹취록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기억이 나는 대로 사실대로 이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아마 기억이 나는 정도의 그러면서도 마치 이게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참작을 하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뭔 증언을 하는데 그 증인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의뢰인이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만날까요? 아는 사람 통해서 만날까요? 절대 하지 마라고 그래요.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이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물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통화한 적 있어요? 그런데 통화한 적 있습니다 하면 이 사람의 증언이 신뢰성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유증교사를 검찰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날 당황했는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증인한테 전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증인이 나와서 당사에게 유리에게 증언을 해버리면 둘이 연락한 적 있냐 하면 연락한 적 있다고 하면 이 증언이 완전히 판사의 생각하는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하면 왜 전화를 하죠?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대로 증언은 법정에서 나와서 사실대로 증언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인의 어떤 반대 신문이랄지 주신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나는 기억을 나게 하면서 뭐 이 정도의 기억으로 답해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요. 영장 심사할 때 판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다툼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장 기각했어요. 유창훈 판사가. 그런데 유준 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유준 교사가 상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나는 뭐 증인에게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똑같은 예예요. 이재명 대표 바보입니까? 본인 얘기더라면 이런 증언을 부탁하게? 아니 그 얘기를 또 민주당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얘기하세요. 제가 변호인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공개됐기 때문에 육성이 공개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롭게 뭐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내용은 이미 다 공개됐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을 환기시켜서 기억에 반하지 않는 진술을 해달라는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뭐냐면 위증, 어떤 내용을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한 진술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당시 그 김모 씨의 진술 내용은 일부 저 대화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KBS와 김병량 시장 측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뭔가 모의하고 협의했다 이런 취지에 관련된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모함당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거에 맞춰져 가지고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위증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위증을 자백했다고 해서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위증교사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을 했으니까 이제 위증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증교사에서의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상 이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냐의 여부는 전체적인 진술을 같이 봐야 됩니다. 몇 가지에서 그냥 누명하게 쓰는 데 있어서 KBS와 김명량 측이 협의했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앞서서 지금 징계 녹취록의 내용 그대로를 일종의 기억에 없는 내용을 환기시켜서 만들어서 이런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내용 쪽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증인을 신청해서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이 전체적인 취지의 위증을 교사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지금 재판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공개된 녹취록 또 육성 녹취의 내용이 그런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위증 교사의 유력한 증거라고 봤던 검찰의 시선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라 라는 표현 등이 거짓을 위증교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반증이다 라는 반론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